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시정입니다. 오늘 시장 어제에 이어서 안정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 금요일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그동안 좀 미비했던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기도 했고요. 또 오늘 일본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는 애국주들이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은 참 예측하기도 또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주토피아에서는요, 지수에 의존하지 않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테마와 종목들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 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역시나 노란 톡방 안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 탈바와 산업에 집중을 한다는 건 그만큼 종목을 잘 분석하기 때문에 포트에 종목을 담아두고 잘 기다리기만 하면 언젠가 불쑥 또 상승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한 주 동안 어떤 이슈들이 핫했었는지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들이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 볼지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각 테마마다 공략주도 숨어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의 유토피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점검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70% 상승했고요. 2350.61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1.12%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766.48포인트에 거래 마쳤죠. 자, 이번 주에 강했던 테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숭이 도창과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불을 지폈습니다. 진단키트 테마, 그리고 몇 주 전부터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안에서 순환매가 종목들이 돌아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테마에서 저희가 시크릿 종목도 소개를 해드렸고 수익률도 어마어마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테고요. 네, 다음 주 상승 모멘텀이 있는 테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와 암호화폐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자, 저희 주토피아에서 이렇게 테마 분석을 한 번씩 하면 그 다음에 바로 급등을 이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폐배터리 그리고 암호화폐 테마에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만한 이슈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이슈와 종목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홍정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겠죠.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또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한 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 우승하신 분입니다. 이게 진짜 실력이라는 이야기겠죠. 자, 이분과 함께 했을 때 이 시크릿 종목 수익률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PTS 107%, S에너지 65%, 네온테크 51%로 3위까지 기록을 했고요. 자, 진매트릭스가 오늘 4위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 주토피아 시크릿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에 저희가 장 초에 공략을 해서 하루 장중간에 8%,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29%, 그리고 어제까지 추가적으로 12%의 수익률을 챙겨가면서 총 50%의 수익률을 챙겨가서 지금 4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말 짜릿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드리는 내용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해 드리는 테마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혼자 정리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종목들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진단키트, 우크라 재건, 폐배터리, 암호화폐 로드맵 보내드릴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챙겨드리는 자료도 확인해 보시죠. 유상증자 한다는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라는 주제로 주식 기초자료 6강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주식에 대한 정의가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자료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받아보실 곳 안내 도와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료도 받아보시고요. 시장이 좀 불안하게 움직인다 하실 때에도 저희가 드리는 시크릿 종목이나 공략주들 잘 챙겨 가신다면 다음 주에도 안전하게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주식의 유토피아로 다 함께 출발해 보시죠.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시장이 좀 편안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홍주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또 빨간불을 켜줬는데 오후장부터 좀 낙폭을 만들었어요. 예, 상승분은 어느 정도 반납을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자, 오늘 시장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주토피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시장이 하루하루 변하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예측하기도 힘들고 맞추더라도 내가 종목들의 순환매를 빠르게 따라가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노란톡방 안에서는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금요일 밤인데요. 이 불금에도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런 분들에게는 수익의 행운이 따를 거라고 믿고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점검부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증시도 강한 반등이 나왔었고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후에는 약간의 낙폭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장 초반부터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정말 반짝의 반등과는 좀 다른 느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왔고요. 오늘 결국 코스피 시장은 상승 마감이긴 한데 윗골이 굉장히 많이 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캔들상으로는 음봉이죠. 즉 시가보다도 아래로 떨어져서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 이제 어찌됐건 0.70%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또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다만 오늘 이렇게 윗골이 단 어떠한 시장의 모습은요. 지금 미국의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7월에 실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투심이 살짝 내려왔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지를 다시 표명했다라는 거에 시장이 조금 주춤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증시 역시 이 부분에 좀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고 있는데 예전만큼 받지는 않고 있죠. 그러니까 즉 자이언트 스텝은 더 이상 시장을 누르는 어떤 악재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투심에 잠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장에 조금 빠진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제 아베 전 총리의 피살. 네네. 지금 이제 피살이죠. 네, 피살이 됐으니까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은 어찌됐건 그 영향으로 일본 증시가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맞아요. 물론 상승을 하긴 했어요.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오늘 순간적으로 이제 반일 테마, 네네. 지금 반일 애국주들. 테마, 네. 반일 테마가 조금 이제 움직여 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현직 총리가 아니고 네. 전 총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애국 테마를 다시 이제 또 매집을 한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관심 끄시고요. 지금 일단 우리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이러한 이슈 때문에 오늘 조금 눌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제가 여기서부터는 바닥 다지기 구간이라고 몇 번씩이나 이야기 드렸어요. 네, 지금 이 하단 밴드에서 바닥을 굉장히 잘 다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다져야 됩니다. 네. 다음 주에 여기 이제 갭이 나온 부분들 여기 아래까지는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예. 아니 전문가님이 근데 네. 그전에도 2350포인트 정도에서 또 한 번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마감이 코스피가 딱 2350포인트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조정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상승이 나오다가 한 번의 조정이 있을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사실 그냥 기술적으로 단순하게 기술적 즉 차트만 보고만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조금 더 조정이에요. 네, 다만 주말 동안 호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대를 해보자. 네, 거죠. 네, 호재에 네. 대한 기대를 해보고 네.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우선은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2,300 한 230포인트까지는 좀 보셔야 돼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750포인트, 752포인트까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까지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진짜 이제 상승입니다. 네. 그때서 이제 비로소 상승이 나온다라고 좀 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기정사실화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이제 피습을 받아서 피살이 됐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오늘 장부터 시작해서 내일 월요일까지 단기적으로 조금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 우리나라의 그 GDP 올해 경제 성장률을 또 하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1.9% 정도의 하향 조정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투심이 좀 위축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또 방송을 보시면서 일본 증권사가 뭔데 우리나라를 그렇게 판단하는 걔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는 일이고, 예. 우선은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또 노무라 증권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년에 한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8% 정도 더 하향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좀 전망을 안 좋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망치가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조금 주춤을 하고 할 수는 있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조정이 한두 번 조금 더 들어와 주면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번 더 들어와 준다면은 그때부터 진짜 탄력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찾아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오늘 같은 좀 다소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안정적으로만 시장을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실시간의 전략들 여러분들 장중에 모두 챙겨가실 수 있게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방사수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인증샷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아마 뉴스 보시면서 약간은 피로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주에는 더욱더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 주토피아가 장전, 장중, 장후까지 다 챙겨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점검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이번 주에 진 매트리스 종목이 정말 흐름이 좋았습니다. 너무 대단한 게 이번 주를 말 그대로 화려하게 장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게 월요일에 저희 시크릿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셔서 화요일에 공략을 했고 화요일에 8%, 수요일에 29%, 그다음에 어제 12% 이렇게 챙겨가면서 지금 50%의 총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시크릿 종목 수익률 탑7에서 4위로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아니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건지 짚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어제랑 약간 비슷한 모습으로 윗꼬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물론 이미 이익 실현하신 분들은 맛있게 드시고 나왔겠지만 네네.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네. 분들도 조금 더 보셔도 됩니다. 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진단키트사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굉장히 지금 뭐 노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좀 박차를 가한다고 하니까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또 원숭이 도창 관련해가지고 지금 또 이게 유럽과 이제 뭐 북미 쪽으로 네. 확산세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또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전에 코로나 진단 키트 만들었었던 기술이 있잖아요. 그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키트 자체를. 그래서 이러한 또 이점이 있고, 그게 이제 조금 빠르게 제작과 생산이 된다고 한다면은 납품까지도 바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해외 시장의 진출을 진단 키트 회사들이 굉장히 노리고 있다고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분명히 이슈에 대한 지속감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또 오늘 테마로도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진 매트리스 말고 다른 후발주를 공략해 본다면 전문가님 생각해 보시는 후발주가 있을까요? 네, 있죠 당연히. 아, 있어요? 제가 진 매트릭스를 시크릿 종목으로 가져 나온 게 언제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가지고 네. 나왔죠. 요번 주가 시작이 되는 월요일 날 가지고 나와서 그 공략주로 추천을 드리자마자 화, 수, 목, 금까지 쭉 올라온 거예요. 맞아요. 네.
하루도 안 빼먹고. 맞아요. 네, 여러분. 자,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진매트릭스와 같이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종목이 하나 더 있다라고 제가 그때도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그 비슷한 위치에서 후발주로 보고 있는 종목이 대략적으로 한 두세 종목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진매트릭스고 그게 이제 시크릿 종목이었고 오. 나머지 이제 두 종목이 아직 남아 있죠.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아직 안 움직여 있어요. 너무 다행이다. 네. 네, 너무 다행이네요. 그래서 제가 네. 진매트릭스를 소개할 때도 사실은 네. 그날 당일에는 수젠텍이 좋았죠. 맞아요. 그 다음 날에. 네. 그 다음 날에는 수젠텍이 많이 갔는데 제가 그 화요일 날에도 리뷰를 드릴 때 그랬어요. 지금은 수젠텍이 많이 갔지만 이날이죠. 그러니까 요날이에요. 요날. 제가 이제 좀 박스를 쳐드리자면은 네. 요날은 이제 아쉽게 진매트리스가 8% 정도밖에 상승을 못 해줬어요. 근데 이날 이제 수젠텍이 더 많이 갔죠. 수젠텍은 거의 네, 뭐 더 많이 장대 갔어요. 양봉이 아주 네. 길게 나왔죠. 이날이죠, 이날. 화요일 날 요날 보시면은 16%대, 17%대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매트리스가 8% 오를 동안 2배 가까이 올랐다 보니까 좀 아쉬웠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 화요일 날 제가 이제 리뷰를 해드릴 때, 자, 수젠텍은 이제는 다 올랐다. 그렇죠. 이젠 다 올랐으니까 이제 더 오를 것, 더 많이 갈 것은 이제부터는 진매트리스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쭉쭉 올라왔어요. 진짜 아니나 다를까. 그죠? 네. 수젠텍 놀고 있을 때 수젠텍 이날 뭐 했냐? 놀았어요. 그냥. 네. 보시죠. 음봉 보이시죠? 네. 수젠텍 음봉 보일 때 진매트릭스가 요렇게 24%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시장을 뚜렷하게 보고 있고 그 흐름까지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 드렸죠. 이제 수젠텍 따라잡는다고. 네. 그죠? 자, 그런데 오늘 후발주 물어보신 종목도 다행스럽게 그 위치 아직 있어요. 네. 그러니까 후발주의 역량은 충분히 갖고 있는 종목인데 주가는 아직 하단 밴드에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거죠. 네. 네, 이 종목은 방송 중에서는 언급을 못 해드리고요. 노란통 메신저 오늘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진단키트 후발주 중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 관심 종목 두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진매트릭스 놓치신 분들 너무 아쉬우실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후속주도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시고 오늘 오늘 방송에서는 공개를 못하지만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또 잠시 후에 있을 테마 분석에서도 이 진단키트 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오늘은 두 눈 동그랗게 뜨셔서 어떤 종목인지 꼭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이번 주 핫했던 이슈 그리고 다음 주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만한 테마와 이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종목들도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이 준비한 자료에 저희 후속주가 무려 4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주 2가지 테마, 다음 주 2가지 테마 이렇게 해서 각 테마마다 종목이 하나씩 숨어 있거든요. 여러분 후속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잘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핫했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했던 테마 2가지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진단키트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입니다. 진단키트부터 그럼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끌고 가볼까요? 네, 이번 주에 핫했던 이슈는 2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진단키트와 우크라 재건주였는데 요번 주 시장이 사실은 좋지 않았죠. 네, 요번 주는 쭉 계속 빠지는 시장이었고 이제 어제부터 조금씩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던 빠지던 간에 이슈가 있었던 테마를 딱 골라보니까 요 두 테마가 요번 주 한 주 동안 움직임을 크게 보였더라고요. 진단키트와 우크라 재건주가요. 그래서 요번 주에 있었던 핫 이슈 진단키트를 먼저 좀 알아볼게요. 진단키트가 요번 주에 왜 움직였냐? 원숭이 두창이 이제 요즘 아주 이게 심각할 정도로 전염력이 지금 전파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확산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내 진단키트 업계가 이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를 개발 경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 전문가에 따르면요, 치료제가 있어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면은 치료가 가능하다. 다만 이 진단이 먼저여야 되기 때문에 치료제는 문제가 안 되고 진단이 문제여서 지금은 이 치료제보다도 진단이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감염 여부를 빠르게 선별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고, 이 진단 키트가 먼저, 즉 이야기는 뭐냐면은 진단이 먼저 되어야 치료는 문제가 안 된다.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근데 문제는 이 원숭이 도창이 걸리자마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진단을 조기에 빨리 이 진단을 해야 되는데 오. 지금 현재 이거를 진단할 만한 키트가 나와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내 진단 키트 업계가 개발 경쟁에 들어간 겁니다. 진단 키트의 기술력으로 따지면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시기에도 굉장히 빠르게 혈장 치료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단 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뭔가를 선점해 나갔는데 네네. 진단 키트 기술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라고 표명을 했다고 해요. 오.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뭐 방식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뭐 혈액을 살짝 채취해가지고 아. 묻히는 방식도 있고, 네. 이게 삽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네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기술력을 이제 확보를 해서 시장을 선점한다면은 해외 진출까지도 염두에 두고 개발에 나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 진출을 노렸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단 키트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는. 왜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그렇게 확산이 되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우선은 지금 이 진단 키트가 필요한 나라가 유럽 쪽이죠. 유럽 쪽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개발 경쟁에 들어갔다라는 건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 유럽 시장이나 북미 시장을 좀 타깃으로 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죠. 그래서 요 소식 때문에 요번 주에는 이제 원숭이 도창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번 주 월요일부터 사실 진단 키트주가 떠오르기 전부터 제가 막 선정을 해서 들어갔던 거거든요. 이제 진단 키트주다 해서 이제 들어갔던 게 맞아요. 이제 진매트리스였는데 진매트리스가 아주 상승을 잘 보였죠. 이거를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주식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맞아요. 타이밍이. 네. 이런 타이밍을 아주 잘 잡으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50%의 상승 수익률을 함께 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요거예요. 지금이 지금 이 후속주 차트인가요? 그렇죠. 네네. 자, 지금 이게 후속주 차트인데요. 이름은 공개가 안 됩니다. 차트만 보세요, 여러분. 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아직 바닥에 있다. 그러네. 자, 아직 출발을 안 했어요. 지금 들어가시면은 네, 진매트릭스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원숭이 도창의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어요. 네, 이미 개발을 했어요? 네네네.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 네. 저점에서 지금 수급이 동반을 하고 있고요. 일정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자, 이거는 뭐 게임 끝 아닙니까? 원숭이 도창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네. 끝. 아니 그러니까요. 네, 원숭이 도창 이슈가 한 번 더 올라와 주면은 이제 후속주로서 이 종목이 빵 치고 올라가겠죠. 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숭이 도창과 관련 없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왜요? 기대감 때문에? 그렇죠, 관련주니까. 네네. 단순히 그냥 관련주니까. 아. 네, 그냥 테마니까. 근데 원숭이 도창 이 테마로. 종목은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 성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이 종목은 거죠? 아니 이 종목은 원숭이 도창 진단 키트 개발을 했다니까요. 대장주로 갈 수 네, 있나요? 그 대장주죠. 네네. 이제 앞으로 미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어. 미래 대장주기 때문에 이거 종목 놓치시면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진단키트 테마 안에서 우리가 진매트릭스라는 종목을 이번 주 월요일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화수목 금까지 정말 맛있게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안 챙겨가서 못 챙겨가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노란톡방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드린 이 후속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미 원숭이 도창 진단키트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코로나19 때 진단키트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실적들을 내고 주가 상승도 많이 가져왔는지 한번 되짚어 보신다면 이 종목을 공략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또 어느 타이밍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우리가 정말 많은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지 다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과 공략법도 알려드리니까요. 이번에는 제발 여러분 수익 놓치지 마시고 한 주 동안에 50%꼭 다음 주에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우크라 재건 테마가 핫했거든요. 이 테마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우크라 재건 테마가 또 이번 주에 굉장히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줬어요. 맞아요. 네. 줬다가 뺐다가 다시 또 줬다가. 맞아요. 그죠? 그리고 우크라 재건 테마 안에서도 또 여러 개 테마가 나눠졌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또 수자원, 요번에 또 맞아요. 수자원 테마가 네네. 올라왔고, 거기에 또 상수도주 관련, 맞아요. 상수도관 관련주들도 같이 네. 올라왔어요.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 바로 우크라 재건에서 지금 가장 급한 게 뭐냐? 야, 니들 뭐가 급해? 니가 가장 급한 게 뭐야? 그랬더니 우크라가 뭐라 그랬냐? 지금은 그러니까 이 상수도, 즉 왔다 갔다 하는 물이 지금 제일 필요하다. 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슈가 좀 떠올랐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요번에 우리나라 정부도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요, 980조 원 우크라 전후 재건 사업에 함께 참여하겠다라는 표명 의사를 밝혔고요. 특히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요, 우크라 의원과 함께 면담을 했는데, 마리우폴 시내 주택에 1만 2천 가구가 전소가 되고요. 기반 시설의 95%가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그냥 없어진 거예요, 도시가.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마리우폴 등 도시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요번에 또 G7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네. 요번에 이제 이 980조 원의 우크라 재건 사업에 필요한 금액까지 아예 980조 원으로 못을 박아버렸어요.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 우리가 해줄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금 뭐 수자원 관련주도 상수도관 관련주도 뭐 건설 중소형주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테마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우크라 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시기가 곧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네네. 이슈는 남아 있어요, 시청자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죠? 이번에는 금액이 공개가 된 거고 이제 정확한 타이밍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언제부터 할 건데 네, 이게 이제 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당장 중요한 거는요, 마을 주민들이 이 물이 잘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네네.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요. 그 기반 시설도 다 파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흔한 약국 하나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기반 시설과 가장 내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수도 부분, 네. 씻고 뭐 어떤 밥을 마시고. 먹으려면 또 물도 네.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씻고 뭐 먹고 하는 것들부터 먼저 해주고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냉난방이라고 해요. 그렇네요. 예, 네. 지금 이제 냉난방 시설이 굉장히 급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좀 챙겨 보면 국내 중소형 건설주부터 시작해서 상수도관 관련주, 그 수자원 관련주까지 아주 여러 부분으로 좀 테마가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뭘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테마도 이제는 우크라 재건 테마 안에서도 카테고리가 분류된다. 이렇게 맞아요.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이번에 우린 PT에서 굉장히 잘 움직였잖아요. 너무 좋았죠. 이 그죠? 종목도 진짜 빠르게 100% 그죠? 넘는 네, 수익이잖아요. 우린 PTS가요. 시청자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도 주토피아에서 3주 전에 공략에 나갔던 종목입니다. 화면 보이시죠? 지금 우린 PTS가 주토피아 시크릿 종목 1위예요. 1위. 자, 여기서 잡아서 지금 밑에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머리채 잡고 끌고 온 거예요. 네? 네, 머리채를 잡고 진짜 이렇게 네. 끌고 왔어요. 이렇게 머리채 네, 잡고. 네. 네? 자, 그런데 이게 3주 만에 얼마나 올랐냐? 108%가 올랐습니다. 시청자분 놀라지 마세요. 실화입니다. 실화. 이게 여기서 공개적으로 공략이 나간 거예요. 시청자분들. 놀라지 마세요. 3주 만에 108%가 올랐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진매트리스도 어떠한 특징이 있죠? 우크라 재건도 그렇고 진단키트도 그렇고 어떠한 공통점이 있어요? 다 최저점 바닥에서 잡았다라는 거예요. 빠질 부분도 없이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종목들은 하락장에서 잘 올라가는 특징이 있죠.
바로 그게 이슈가 지금 현재화가 됐기 때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타이밍에 아주 걸맞는 타이밍에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 거죠. 네. 주식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후속주의 차트를 여러분들이 잠깐 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린 PTS, 제2의 우린 PTS를 따라갈 후속주는 어떤 건지 전문가님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은 저의 모토가 그거예요, 여러분. 뭐냐면은 올라가는 거 따라 들어가지 말고 올라갈 거 미리 들어가자. 저의 모토거든요. 네. 올라가는 걸 따라 들어가면은 고점 매수잖아요. 자, 주식의 원리가 뭐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려갔으면은 올라가고 올라갔으면은 내려간다. 쉽죠? 자, 다시 내려갔으면은 올라가고 네. 올라갔으면은 내려간다. 네. 이게 원리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그럼 고점 매수는 내려와서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올라갔으면 제가 뭐라 그랬죠?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네네. 맨날 물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예 파괴를 시켜버리죠. 그죠? 여러분들 투자가 이 원리를 기억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저의 모토는 그런 모토예요. 저의 투자 모토는 올라갈 걸 미리 사서 들어가자. 올라간 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걸 미리 들어가서 사자. 자, 그 후속주 한번 볼까요? 네. 자, 후속주를 한번 볼게요. 올라갈 걸 미리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서 사면은 떨어진다. 내려왔을 때 올라갈 걸 미리 사면 올라간다. 쉽죠? 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크라 재건 테마 안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졌을 때 사면 올라가겠죠. 이슈가 있으니까, 재료가 있으니까. 자, 이 종목은요, 우크라 도로 재건 이력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련주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과거에 우크라이나 도로에 대해서 공사를 했었던 이력이 있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분 이런 종목 놓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자, 쉽죠? 여러분? 올라갔을 때 사면은 떨어진다. 떨어졌을 때 사면은 올라간다. 굉장히 단순하죠. 이 두 개만 기억하세요. 주식은 오르고 내리는 거다. 내렸으면 오르고 올랐으면 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올랐을 때 사지 마세요. 내렸을 때 사야 되는데 아무거나 사면 되냐? 아니죠. 이렇게 이슈가 있고 지금 타이밍을 아주 적재적소에 들어가야지 여러분들도 50%, 100%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 후속주도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공개가 됩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우린 PTS라는 종목 보시면서 얼마나 이 타이밍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으셨습니다. 3주 만에 108%의 익절이 완료된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후발주의 차트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보시다시피 홍전 전문가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올라가면 내려간다, 내려가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눌림이 아주 예쁘게 나온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미 우크라 재건 테마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던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명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터치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의 차트를 막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고 이 종목 같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정확한 공략법과 타이밍도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핫했던 두 가지 테마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 키트였고요. 진 매트릭스의 후발주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크라 재건 테마 안에서 우린 PTS 다음 후발주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드맵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두 가지 테마 다 종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와 주셔서 모든 자료들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테마들이 우리 시장에서 상승을 주도할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먼저 폐배터리네요. 그렇죠. 네. 폐배터리와 또 뭐가 있죠? 가상화폐. 맞습니다. 네, 암호화폐. 이 두 개를 제가 다음 주 테마로 꼽아봤어요. 그러게요. 좀 오랜만에 또 접하는 테마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청자분들, 우리가
왜 다음 주 테마를 미리 살펴봐야 될까요? 저점에서 잘 공략하려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수익은요, 미리 준비된 사람한테 따라오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고 무작정 들어가면요, 다칩니다. 네. 우리가 운동할 때도 왜 준비 운동이라는 걸 맞아요. 하죠? 그죠? 네. 우리 앵커님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목 푸시죠? 맞아요. 그게 준비하시는 거죠? 네네네. 근데 목을 풀고 안 풀고 그리고 대사 한마디 하고 안 하고 차이 엄청 크시죠? 차이 많아요. 그죠? 네. 모든 거에는 준비라는 게 필요해요. 이 만물에. 네. 만물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꽃을 피우려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다음 주에 무엇이 핫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고민을 해보고 찾아봤더니 이러한 이슈가 있고 다음 주에 이러한 일정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떠오르는 이슈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금요일마다 요번 주 있었던 일, 다음 주에 있을 일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네.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 주에 여러분 수익 좀 보셨나요? 지금 못 보셨죠? 네, 못 보셨죠?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번 주에도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있을 이슈를 지금 이 야밤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늦은 시간에 야밤에. 여러분 잠도 안 주무시고 야학이네요. 불금인데 야학. 네. 밖에도 안 나가고 이 방송 보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 주 올라갈 게 궁금하시잖아요. 다음 달 올라갈 게 궁금하시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올라갈 게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폐배터리를 먼저 좀 알아볼게요. 지금 요즘에 어떠한 이슈가 올라오고 있냐? 바로 현대차가 폐배터리 시장의 선점을 노린다라는 이슈예요. 여러분, 오늘도 폐배터리 관련들이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요즘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폐배터리 테스크포스팀 이거 말이 어려요. TF팀이라고 할게요. 그래, TF팀이라고 할게요. TF팀. TF팀이라고 할게요. TF팀을 결성을 해서요.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2040년도에 66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폐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 60조 원 규모라고 했잖아. 2040년도가. 네. 이게 과거 자료예요. 요번에 오. 그 골드만삭스에서 다시 내놨습니다. 전망치를 설마 더 높게? 더 내놨어요. 130조 원이라고. 130조. 그러니까 두 배가 두 배를 늘렸네요. 더 늘린 거예요. 오. 예, 왜냐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그만큼이나 지금 시장은 계속 늘어갈 건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우리 자동차 몇 년 타면 많이 탔다 그래요? 한 뭐 10년? 10년. 5년에서 10년? 그렇죠. 보통 10년이죠. 10년. 네. 10년. 5년마다 바꾸시는 분들은 부르조아예요. 네. 부르조아. 부자시죠. 보통은 네. 10년 이상씩 탑니다. 네. 그리고 키로수로 많이 보죠. 네. 키로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0만, 30만 됐으면은 아우 차 바꿀 때 됐다. 네. 뭐 그 정도 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중고차 시장 보면요. 15만 키로 정도 탄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바꾸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게. 네. 근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그 주기가 조금 더 짧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10년 주기로 보면 되는데 배터리 교체 시기를 10년 주기로 보면 된다고 하는데 전기차 시장이 여러분 언제부터 본격화가 된다 그랬죠? 올해부터 본격화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2025년도까지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신차가 전기차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2025년부터는 2025년. 신차가 전기차밖에 안 유럽 나와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물론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계획이니까. 네. 계획이니까 아직 그거를 제정을 한 건 아니에요. 오. 법을 제정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바뀔 수는 있지만 계획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네. 지금 내연기관차를 다 단종을 시킨다고 하고 있어요. 오. 그만큼이나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네네. 자, 그럼 유럽의 입장대로 2025년도라고 한다면 계산을 해볼게요. 2025년도에 나오는 전기차는 언제 배터리를 갈아야 되죠? 2035년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40년에 66조 원 규모는 그 전의 수치였고 지금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10년 주기다 보니까 네. 더 클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래가지고 요번에
굉장히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길게 그려왔던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냐? 바로 폐배터리 관련주 MPC라는 종목인데요. 특히 이 MPC 같은 경우는요, 제가 2020년도부터 이 팍스 방송을 통해서 네. 폐배터리 관련주 꼭 봐라라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이 갈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이 갔더라고요. 그 저점 대비해서 우상향을 얼만큼 했나 봤더니 시청자분들 293%예요. 293%. 이게 언제부터 올라온 거냐?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네. 야, 이거 1년 투자해가지고 293%면은 대박 대박이죠. 아닙니까? 그죠? 진짜. 네. 자, 여러분. 그런데 폐배터리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사실 MPC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고평가 자리는 아니에요. 적정 주가 자리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 말은 이전 주가가 너무 저평가했다라는 거죠. 이전 이전 주가가 너무 저평가했고 지금은 이제 딱 펀더와 주가가 거의 뭐 맞아 동일 수치에 떨어지는? 있는 네. 있는 거예요. 그럼 물론 조금 이제 펀더가 조금 더 떨어지긴 하지만 주가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거의 네.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기술주라는 걸 감안했을 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략할 거는 이렇게 비슷한 수치의 펀더와 주가가 있는 종목이 아니겠죠. 왜? 기대 수익이 어떻겠어요? 낮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앞으로 매출이 나오고 실적이 나올 것까지 예상을 해서 아주 저점에서 공략을 했을 때 기대 수익이 높은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MPC 뒤를 이을 후속주까지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어떤 종목이냐? 바로 요 종목입니다. 지금 이 정도 화면에 많이 보이시는 내려와 있네요. 지금 위치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네네. 많이 내려와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펀더가 굉장히 좋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제 성장하고 있는 성장주이기 때문에요. 폐배터리 시장은 미래를 보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물론 이 펀더라는 거는요. 우리가 업종마다 스타트업마다 그 가치 평가를 달리해야 돼요. 네네. 달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우량주들은 펀더와 주가가 거의 대동소이하죠. 네. 비슷합니다. 네. 자, 그런데 성장주나 기술주들은 펀더는 저 아래에 있고 주가만 높아요. 그러니까 고평가라고 많이 네. 하는데 근데 이거를 그렇게 단순히 계산하면은 고평가 종목밖에 없어요. 그렇죠. MPC도 마찬가지예요. 네. MPC도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고평가, 완전 네, 고평가예요. 네. 완전 고평가인데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냐면은 미래 것까지 예상을 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주나 성장주들은요. 지금까지 매출이 얼마 나왔냐? 볼게. 이게 아니라 앞으로 너 얼마 벌 거야?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장이 얼마나 전망이 좋은데 그래?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있을까? 딱 봤더니 야, 기대감이 이렇게 좋구나. 그럼 내가 너를 조금 새롭게 평가해 줄게. 네. 이게 가치주의 발굴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한 가치주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 ESS 생산 라인을 구축을 했어요. 이미 폐배터리 시장을 위해서 생산 라인 설비를 다 끝내놨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 폐배터리 시장을 아주 매력 있게 보고 있다라는 신호겠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대기업, 아까 제가 이야기한 현대자동차나 기아차보다 더 빨리 시작한 거죠. 그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력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현재 차트를 봐도 저점 이탈 없이 일정 매물대를 지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락장에 거래량이 거의 없이 많이 빠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기회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지금 이 후발주 폐배터리 놓치지 마시고 이제부터 이슈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타이밍 중요하다 그랬죠. 이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요거까지 함께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시장을 주도할 이 테마, 모멘텀이 있는 테마 알아봤는데 첫 번째는 폐배터리입니다. 현대차도 이 폐배터리 시장에 더욱더 진출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고 미국에서도 점점 이 규모를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을 주도할 폐배터리 시장에서 여러분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NPC라는 종목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겨가신 우리 홍준 전문가님이 후속주를 지금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종목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타이밍, 다음 주에
딱 맞아 떨어지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모두 다 들어오셔야겠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미 노란톡방 안에서는 어떤 종목인지 막 유추를 하고 계시는데 그 종목이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명과 공략법 꼭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보시고 다음 주에도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저희 주토피아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도 알아볼게요. 다음 주 상승 모멘텀이 있는 테마는 가상자산 암호화폐 테마입니다. 이 테마도 한 번 올랐다면 또 급등이 나타나잖아요. 드디어 이제 네, 올해 됐습니다. 다시 돌아왔군요.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순환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네네. 시청자분들. 아, 그동안 디지털 화폐, 가상자산 이거 얼마나 지금 눌렸습니까? 오래 기다렸죠. 오래 기다렸죠. 네. 자, 그런데 이슈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에서 가상자산 세계적으로 일관된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암호화폐의 발전과 관련해서요, 미국의 핵심적인 민주주의 가치가 확실하게 존중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번 규제로 소비자, 그리고 투자자, 그리고 기업, 이렇게 소비자, 투자자, 기업 총 세 곳에 보호를 하고요. 세계 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요것 때문에 요번 주에 가상자산, 즉 디지털 화폐 쪽에서 조금씩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오. 폭발적이진 않았어요. 네네. 자, 그런데 이 움직임이 일정 수급이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이슈가 곧 초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재료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조금 선점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가상자산 해가지고 누가 뭘 봐야 되냐? 바로 비덴트를 볼 필요가 비덴트 있겠죠. 너무 좋죠, 이 종목. 비덴트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냥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네. 수익을 이렇게 가져간 적은 없는데. 네, 맞습니다. 네. 저점 대비해가지고 257%가 올라갔는데 이건 역시 제가 팍스TV에서 공략주로 드렸던 거죠. 와. 물론 비덴트가 지금 많이 눌려 있어요. 지금 많이 눌려 있는데, 자, 이 비덴트가 이렇게 올랐던 것만큼 올라줄 종목이 과연 없을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후발주입니다. 자, 요 종목을 보시면요, 암호화폐 전용 반도체 FGPA를 국내에서 총판하는 기업입니다. 네. 하락장에 거의 뭐 거래량 없이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점에서 잘 안착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동안에는 우상향 추세를 보이다가 요번 한 달 동안, 즉 6월의 하락장 동안 그 부분이 다 빠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저점 매수 기회가 맞을까 아닐까요? 저점 매수의 기회. 그렇죠. 저점 네. 매수 기회고 사실 많이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왜 그러냐? 6월에 빠진 부분만 회복해줘도 수익이 커요. 그러니까 맞아요. 주가가 제자리로만 돌아가도 수익이 크다라는 거죠. 더 올라가면 더 좋겠죠. 네. 그러면은 조금 쉽게 설명해서 원래 있는 주가까지 무난하게 가는 종목이고요. 이 주가 위로 얼마가 가느냐가 더 핵심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네. 자, 이 종목 노란통 메신저에서 공개됩니다. 네, 아마 뭐 저와 비슷한 분들은 이 암호화폐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실 것 같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다는 건 그만큼 수익을 챙겨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 타이밍이 도래했고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여러분 방금 보여드렸던 이 비덴트 250%가 넘는 수익률을 챙겨갔는데 제2의 비덴트 그리고 그 이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법까지 챙겨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상승할 만한 테마, 이 암호화폐 그리고 그 안에서의 종목까지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4가지 테마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로드맵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각각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자료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시면서 모든 종목들 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